안녕하세요. 출생 유영섭입니다. 진로와 직업에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지인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홍미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년차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미소라고 합니다. 지금 5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또 특별히 모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루 일과를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해서 제가 한 8시 20분까지 도착하게 학교에 교실에 가는데요. 그때부터 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40분까지 오라고 해도 일찍 와서 교실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실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잔소리도 하고, 어제 뭐 했니, 혹은 주말에 뭐 했니,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보통 그렇게 일찍 오는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 한 명 한 명 들어오면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다른 반 같은 경우에는 아침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 자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힘들게 왔는데 다시 와가지고 또 책상에 앉아서 연필을 잡게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원하는 거 해라. 대신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는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그날 제출해야 될 과제물, 혹은 교과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고 선생님이랑 수다를 떤다든지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되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학년이기 때문에 6교시까지 진행을 해요. 6교시는 2시 30분에 마치게 되는데, 중간중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과 선생님도 수업에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교무실에 가서 일기나 독서로 아니면 교과서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 커피나 음료수도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다음 시간 수업 준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수업 준비를 보충해서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는 6교시가 지나고 나면 2시 30분 애들 가고 청소하고 좀 숨 좀 돌리고 정리하나 싶으면 3시 정도가 되고요. 3시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반 남은 시간 동안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년 회의를 참여해서 시간이 모두 다 가게 되고요. 다른 요일에는 보통 수업 준비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보여줄 유익한 영상들을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네, 발열 체크해 주시는 분들 혹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소독해 주시는 분들 관련해서 그 방역 봉사자 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또 따로 추가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장점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네, 방학이죠. 방학이 좀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방학 때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호텔에서 만난 여러 한국인들 중에 한 80% 정도가 다들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죠.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학교 중에 못했던 일을 하거나 못했던 독서를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방학은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방학은 굉장히 소중하지. 방학 때 근데 또 여행 이런 거 아니어도 학교 중에는 저희는 또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병원이나 은행 업무. 그렇죠. 일반 직장인들처럼 휴가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방학 때 거의 약간 아픈 거 치료하는 기간 이런 거.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학기 중에 쓸 이런 영상을 준비하기도 하고, 네, 수업 자료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첫째 방학이 있다. 네. 우선 아주 제일 큰 장점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우선 퇴근 시간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좀 빨라요. 근데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1시간 더 근무를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급식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이제 업무시간으로 쳐줘서 일찍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4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면 5시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이제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제 밥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뭐 한 6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6시 반부터 자기 전 뭐 10시 반까지 4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죠. 뭐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올 텐데, 그래서 뭐 그 시간에 뭐 따로 운동을 한다거나 뭐 여가 시간을 보낸다거나 뭐 요즘 말로 하는 워라벨이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뭐 물론 그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되고,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뭐 억울하거나 뭐 이런 사람을 봐야 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학년이 1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10살 아이들, 그런 순수한 아이들을 보고 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은 정말 박장대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많이 감동을 받을 때가 시집기 같은 거 할 때예요. 시요? 네, 뭐 어쩜 이렇게 주제를 주지도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열어놨는데 어쩜 이렇게 창의적이고 재밌게 창작할 수 있나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들의 밝은 기운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보다 스트레스도 조금 적은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좀 젊게 생활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실 하나가 다 제 사무실이에요. 그죠? 중학교랑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이 다 제 사무실이기 때문에 뭐 가끔씩 이렇게 청소할 때 책상 뒤로 다 밀라고 하잖아요. 뭐 그럴 때 요가 매트를 펴놓고 잠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났는데요. 약간 그런 수평적인 문화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아닌 그냥 동일한 선생님들에서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장점 들었으니 또 단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초등교사 직업으로서의 단점을 좀. 학부모님들의 과한 요구나 아니면 뭐 되바라지게 행동하는 학생들을 보면 좀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죠. 밤늦게 전화가 온다거나 뭐 문자만 띡 선생님 저 내일 못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좀 기분이 많이 상하죠. 약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나서 가끔씩 저한테 문자도 와요. 뭐 저희 아이가 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선생님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저는 막 다른 모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피드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문자가 띠링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간 공개 수업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아니, 오프라인 상에서는 누가 여러 말을 해도 이제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한 명이 얘기하면 한 명 목소리가 씹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왜 나의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물론 제가 더 경청해서 들어야겠지만 그런 민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저 한 번 학생이랑 이야기를 물론 잘못했죠. 학생이 잘못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하시땡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저가 거기서 너무 당황을 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이 점점 작은 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너 일기 썼어 안 썼어? 너 어제 청소 안 하고 튀었지? 약간 이런 칠판에 이름 적는다? 막 이런 것들 있죠. 그걸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뭐 너 국어책 몇 쪽 왜 안 펴? 교과서 왜 안 가져왔어? 약간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내 자신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사는 애들이랑 막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현실은 너 왜 수학이 김치가 안 풀었어? 이런 것들.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 3개씩 쓰레기 주워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막 종이를 막 찢어요. 종이를 찢어서 3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주워와 이런 것들.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딱 생기면 뭐 이렇게 팀을 짜서 태스크 팀을 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딱 있어서 뭐 성과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회사에 막대한 부를 창출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승진을 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의 보람을 느끼긴 하되 뭐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뭐 그런 와중에서 뭐 어떤 뭐 불만을 세게 한번 듣는다던가 이러면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네. 단점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약간 저 가족들이 선생님 아니랄까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언니 선생님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사러 가요? 뭐를 사러 가서 질문을 막 많이 해요.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사소한 질문들을 할 때 아니면 뭐 학생들한테 뭐를 시킬 때 뭐 교사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면 혹은 남편한테 오늘 해야 될 일, 뭐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하면 알았어. 이렇게? 뭐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사실 뭐 제가 이제 물어본 질문이지만 네. 선생님 말 들으니까 그런 게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안 다치게 하려고 뭔가 장황하게 설명해서 그래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막 그래서 돼 뭐 이렇게 하는 좀 저 또 하나 생각났는데 내가 한 말 이해했지?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대답 안 들으면 조금 대답을 강요하게 돼요. 알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했지? 이거는 진짜 그 직업병이에요. 내 말 이해했지? 우선 저는 지금 6년째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야 돼서 딱 250 정도를 딱 받는 것 같아요. 250. 사실 첫 해에는 190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딱 맞아요. 부임하고 나서는. 그래서 어머 200을 못 받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새 공제되기 전 그렇죠. 뭐라고 하죠? 공제 전 금액은 생각보다 커요 또. 그죠. 그쵸. 그렇지만 매달 납입하는 연금이 일반 직장인의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떼가죠. 많이 뗍니다. 그렇죠. 뭐 근데 뭐 다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간식 사달라고 자꾸 쪼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로 중요한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초등교사가 되는 법. 우선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대에 진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대에 진학을 하고 두 번째 4학년이 끝나고 임용고시에 붙어야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우선 간단하게 교대에 진학한 후에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되는 게 루트입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서 특히 대학교 이제 교대를 가는 거는 사실 이제 다 모두 선생님을 꿈꾸고 오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죠. 네. 그래서 조금 특별한 교육,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선 교대를 진학을 하면 무조건 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과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있죠? 국영수사과, 은미체, 노실 이런 과를 선택하게 돼요. 네, 저는 체육교육과를 나왔어요. 원래 사실 체육교육과를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교대생들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체육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대요. 근데 저는 그게 1지망부터 13지망까지 이렇게 쭈르륵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지망에 체육과를 했었는데 5지망 이내에 체육과를 쓴 여학생들은 다 체육과를 넣는다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체육과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대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다른 일반 대학교 다른 과랑 다르게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뭐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육과였기 때문에 물론 다른 동아리를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배구 동아리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끼리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전국 교육대학교 배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참여하면서 4년 내내 재밌게 배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고 또 그다음에 뭐 멘토링 같은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교대 코스는 아마 교육 실습이 아닐까 싶어요. 학교 다니면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거의 매 학기 동안 교육 실습을 다녔어요. 그래서 1년에 4주 많으면 8주 정도 교육 실습을 다녔는데 교대 코스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다니면서 내가
어떤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선생님이 되기 전에 연습하는 과정도 실습을요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거의 매 학기 동안 그래요? 뭐 2주 할 때도 있고 4주 할 때도 있고 뭐 6주 할 때도 있고 그 학교를 선정하는 거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자, 그럼 대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경험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제 또 막상 이제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대부분의 과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어야지 그 과목을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단소, 뭐 장구, 그 다음에 피아노, 리코더 이런 것들을 진짜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체육 같은 경우에는 뭐 앞구르기, 뒤구르기부터 시작해서 뭐 옆돌기, 뭐 무용, 체조, 뭐 포크댄스 이런 것까지 같이 수업을 했고,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가운을 입고 보안경을 쓰고 실험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실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텃밭에서 식물을 키우고, 뭐 이런 미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자기 같은 것도 물레 돌려서 만들어보고, 뭐 지점토로 수업하고, 뭐 이런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물론 이런 실기만 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교수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건 뭐 친구들이랑 음악관 가서 피아노 연습했던 거, 체육관 가서 뒤구르기 연습했던 거,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뭐 그렇게 4년을 뭐 개인 생활하고 뭐 동아리 생활하고 뭐 실습 다녀오고 이러면은 이제 4학년 1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용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부터 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고향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무조건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역가산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가산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포기를 한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지역가산점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대학을 갈 때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 기간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임용까지 재수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일 아침에 도서관 문 열고 들어가서 거의 문 닫고 나오는 식으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건 다 그 시험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럼 시험의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시험의 과정. 우선 초등교사 임용 시험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암기가 많죠. 우리 교과서를 받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교과서를 받지만 교사들은 지도서를 받아요. 그 지도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목은 국영수사과, 뭐 은미체, 도실, 통합교과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머리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그런 뭐 국어를 가르치는데 교수법이 뭐 10개다. 자세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오래돼서. 뭐 그렇게 뭐 수학은 또 몇 개, 뭐 수학 분수는 어떻게 가르칠지, 뭐 소수는 어떤 개념으로 가르쳐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야 0.1 더하기 0.1은 0.2야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외우는 시험이 바로 임용고시고요. 또 논술이 있어요. 교육학 관련해서 논술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1차 시험은 논술 시험 플러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은 면접이에요. 그 면접에 가서는 영어 면접이 있고 영어 수업 실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수업 실연, 한국말로 하는 수업 실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업 과정안을 작성하는 이렇게 4가지의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바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수업을 하는 거를 막 이렇게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과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어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영어는 무조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문이 딱 나와요. Where is 남대문 뭐 이런 게 나오면 뭐 go straight and turn righ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살을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지루하잖아요 수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중간에 취임새로 막 good, good, very good 막 이런 것도 넣으면서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일반 교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학,
과학, 사회, 국어에서 선택이 아니에요. 그날 랜덤이에요. 랜덤. 그래서 그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시험지를 딱 받아들이면 뭐 예를 들어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뭐 고려하여 뭐 수업을 작성하세요. 그래서 15분 동안 수업을 실현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수업을 짜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수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 가서 뭐 영서가 선생님이 하는 얘기 다 잘 이해됐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실기를 준비했었습니다.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뽑아요. 그러면 2차에서 그 1배수 안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뭐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했어요? 네,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서로 돌아가면서 막 선생님 역할하고 면접관 역할하면서 하고 뭐 아니면 인맥이 있다면 실제 뭐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2차는 그리고 또 3일에 나눠서 봐요. 3일 동안 시험을 봐요. 뭐 첫째 날은 지도안 플러스 아까 얘기 안 한 것도 있다. 심층 면접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가 뭐 이러한 민원을 제시했다. 이때 교사가 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말하시오. 뭐 이런 것도 있고 협동학습을 할 수 있게 교사가 뭐 수업을 설계하고 싶다.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지 말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럼 딱 이렇게 앉아서 네,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첫째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하죠. 일단 그럼 딱 정리를 해보면 네. 1차 때 우리는 이제 졸업하고 난 동시에 이제 자격을 부여받아서 이제 필기시험, 네, 논술이랑 필기시험. 필기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2차 2차는 총 3일 동안 보게 되죠. 3일 동안 아까 제가 시험 문제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첫 번째 날은 수업 과정 지도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교사들 인성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째 날은 수업 실현을 해요. 아까 그 말했던 뭐 이런 거 이런 걸 하고 세 번째 날은 영어 수업이랑 영어 면접. 굿 빼고 이거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조언. 우선 현실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교대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뭐 저는 고등학생 때 뭐 학교 클럽 대회?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스포츠 클럽 대회. 네, 스포츠 클럽 대회. 뭐 이런 걸로 뭐 배드민턴도 나가고, 뭐 친구들이랑 뭐 자전거도 뭐 때문에 막 타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이 되어 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뭐 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를 배우는데 뭐 감육공유 하천이 나와요. 근데 나 그때 거기 가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 있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 학생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는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학교에서 뭐 하는 뭐 스포츠 클럽 같은 것도 열심히 참여하고, 뭐 글짓기 대회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열심히 참여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내가 조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래 애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얘는 또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홍미석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조금 이거는 번외로 요청드리는 건데 삼행시 어떻게 가능할까요? 삼행시요? 그 전부터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시그니처처럼 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생으로 삼행시를 부탁드릴게요. 중학생.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한 10초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부탁드릴게요. 중학생. 네, 10초 지나고. 네. 괜찮을까요? 네, 진행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시를 지어주십시오.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하는 학생들은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너무 선생님스러웠나요? 아유,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